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봉현초등학교 교사 조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선생님들과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어떤 기대와 설렘으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있는지 궁금해요. 근데 지금 저기 시골 지방에서는 저희 부모님이랑 시부모님이랑 이게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나온 딸 심정으로 이렇게 두 손 모아서 아이고 우리 애기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 졸이면서 보고 계시거든요. 선생님 저 멋진 딸, 멋진 며느리 될 수 있도록 오늘 많은 호응, 그다음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맨땅의 인공지능 교육입니다. 이 말이 제가 인공지능 교육 처음 할 때의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인공지능 교육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네, 네, 빅데이터 맞아요. 정막 그리고 네, 제가 궁금해서 빅데이터로 직접 인공지능 교육을 분석해 보았어요. 보시면 강화하다, 필수, 도움 이런 저는 키워드가 보이는데 이런 긍정적인 파란색 키워드들이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부정적인 키워드에는 낮은 수준, 부족하다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육이 빨리 활성화되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을 때 어려운 코딩 언어를 배워야 되나? 아니면 아이들 데리고 로그인만 하는데 20분 걸리는 그 엔트리 교육을 해야 되나? 아니면 저는 햄스터 하면 반가반가 햄토리밖에 모르는데 아이들이랑 이런 햄스터 로봇 수업을 해야 하나? 말 그대로 좀 멘붕이었어요. 정말 멘붕이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다른 선생님도 나와 같지 않을까?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선생님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내가 먼저 해서 선생님들을 도와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코딩 교육, 햄스터 로봇 교육, 엔트리 교육 없이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햄스터 코딩 엔트리 교육 실시하시기 전에 조금 더 쉽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입문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을 주제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꾸려왔습니다. 수업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인공지능 교육의 영역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인공지능 교육 수업을 구성할 때 가장 기반이 되고 틀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인공지능 이해 영역이에요. 파란색 부분이 교육과정상에 나오는 설명인데 선생님들 바로 이해가 쏙쏙 되시나요? 네, 저는 너무 어려워서 이걸 내 언어로 좀 쉽게 엑기스만 뽑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이것만 집중을 했어요. 이런 저의 고민이 그 뒤에 수업 사례에 어떻게 구현됐는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영역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어쩌라는 건지 되게 추상적이고 막연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인공지능의 원리를 어떻게 초등 수준의 놀이 중심, 체험 중심의 활동으로 재구성할 것인가라고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회적 영향도 저는 미래 인공지능 사회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수업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업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소개하면서 좀 실제적인 팁들을 선생님들께 나누겠습니다. 영역별로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이해인데요.
인공지능 이해 영역에서 저는 3단계로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의 개념을 이해시켰습니다. 1단계는 자신이 이미 알고 있거나 경험했던 인공지능 사례들을 적어보도록 했어요. 그럼 보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활동에서는 제가 먼저 아이들에게 개념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였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학생들의 오개념을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단순하게 프로그래밍된 그 기계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버튼을 누르면 빨간불입니다, 파란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계가 인공지능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정의를 내려본 다음에 영상을 인공지능의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을 함께 보고 스스로 자기가 그 정의 내린 것을 수정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시청했던 인공지능 개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Artificial Intelligence. 먼저 간단하게 퀴즈를 풀어볼게요. 너무 쉽죠? 이렇게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지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지능을 흉내내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공적인 장치 모두를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빠르네요. 자, 우리 생활 속의 인공지능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고 유통기한을 알려주는 스마트 냉장고, 주인이 없는 사이 구석구석 청소하는 로봇 청소기,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차까지. 이렇게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의 삶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의 일의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편리하고 똑똑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직업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답니다. 멋지죠? 사람과 인공지능이 함께 만들어낼 새로운 세상. AI 월드. 어때요? 기대되지 않나요? 네, 선생님,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소프트웨어야 놀자라는 채널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이 채널은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보신 것처럼 인공지능 개념을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되게 잘 풀어놓은 영상이 많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개념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머신러닝, 빅데이터, 인공지능 윤리까지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모든 주제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으니 수업하실 때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친구들과 자기가 정의를 내어보고 수정하는 활동을 마치고 제가 조사 활동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들을 직접 조사해 보았어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여러 가지 사례를 서로 비교해 보고 공통점을 찾으면서 귀납적으로 인공지능의 개념을 스스로 형성하였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이 아이들이 조사한 인공지능 사례인데요. 이 3단계의 개념 이해 수업이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수업을 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이후 프로그램의 학생들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낀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런 인공지능의 개념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라는 것을 제가 이 활동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이해 수업 이후에 학생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눈 아프실까봐 제가 음성으로. 사람이 만든 지능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수업 중 인공지능의 정의를 내려보는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생활 속 인공지능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지 알아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내가 알고 있던 인공지능의 종류가 이미 많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곳도 많다는 것에 놀랐다. 소감 더 들어볼게요. 처음에는 웬만한 로봇이면 다 인공지능인 줄 알았는데 동영상을 보고 배우면서 인공지능의 정의를 스스로 정리해보니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더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인공지능이 쓴 소설에 대해서다. 개인적으로 소설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인공지능이 쓴 소설도 읽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등장인물과 배경, 장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소설을 써주는 인공지능이 있으면 좋겠다.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저희 학생들이지만, 네. 네, 여기까지가 인공지능의 이해 영역이었고 다음은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영역입니다. 제가 이 영역에서는 3가지의 수업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어떻게 인공지능을 초등 수준의 놀이 중심, 체험 중심으로 풀어낼 것인가 그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머신러닝을 제가 언플러그드 놀이 활동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수업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해서 머신러닝 개념 영상을 보고 수업 활동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수업 영상입니다. 머신러닝 개념 영상입니다. 머신러닝 기계학습. Hello, AI World.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볼까요? Machine Learning. 머신러닝 또는 기계학습이란 데이터를 사용하여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 필요한 규칙을 입력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하지만 머신러닝의 경우는 컴퓨터가 직접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맞은 규칙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바로 이러한 규칙을 이용해 머신러닝 기술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상이나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규칙을 잘 찾아내고 있네요. 이렇게 컴퓨터가 스스로 알맞은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머신러닝 학습 방법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정답을 알려주며 학습시키는 지도학습. 두 번째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비지도학습.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반복하며 학습해 나가는 강화학습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네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더욱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 머신러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머신러닝 개념을 어떻게 놀이 활동으로 재구성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머신러닝을 언플러그드 활동으로 풀어냈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렇게 동물을 넣어서 학습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본 수업은 이 학습 카드로 진행이 됩니다. 카드는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 활용할 카드의 수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시 영상이니까 10장만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학습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은 혼자서 이렇게 카드를 펼쳐보면서 자신만의 분류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세운 그 기준은 다른 친구들한테는 절대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10장의 카드를 골라서 이제 친구 앞에서, 친구도 준비가 됐으면 친구 앞에서 자신의 분류 기준에 맞게 카드를 분류합니다. 이때 이 활동이 지도학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친구는 꼭 친구에게 이 카드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거북은 A 그룹이야. 뱀은 A 그룹이고 코끼리는 B 그룹이야. 소는 B 그룹이고 그룹이야. 자, 제가 이렇게 분류를 끝냈습니다. 분류 기준을 아시겠나요? 상대 친구는 한 번에 분류 기준을 맞출 수도 있고 맞추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친구가 맞추지 못한다 하면은 한쪽에 옆에 남겨놓았던 다른 카드로 친구에게 추가 힌트를 주면 됩니다. 햄스터는 B 그룹이야. 고릴라도 B 그룹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 카드를 주면서 상대 친구가 분류 기준을 맞출 때까지 보여줍니다. 이 학습의 포인트는 카드를 분류할 때 이 그룹에 어떤 동물이 속하는지를 꼭 말로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도학습의 원리와 이어지면서 학생들은 이런 활동으로 지도학습을 배우게 됩니다. 얘도 A고, 얘도 A, 얘 B고, 얘 A고, 얘 A고, 얘도 B고, 얘도 B고, 정답은 모르겠네. 굉장히 어려울까요, 선생님? 네, 이렇게 쉽고 단순한 활동으로도 아이들이 충분히 인공지능의 원리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업 사례는 우리 반 협동 AI 식물도감 만들기입니다. 이 수업은 시각 엔진 AI를 이용한 다음 꽃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가 찝어서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사용하는 방법이 직관적이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이용하기가 쉽고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따로 필요 없어서 접근성이 높습니다. 또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 검색 앱 중에 우리나라 식물 데이터가 가장 많다고 하니 저학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용해서 수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업 장면인데요. 학생들이 스마트 PC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수업 식물을 검색하는 모습입니다. 이거 수업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이제 사전에 선생님께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식물, 그 다음에 그 식물의 이름을 미리 파악하셔서 이동 동선을 고려하셔서 수업을 설계해야 되는 점이고요. 또 저는 이 수업을 5월에 했어요. 문제가 이 프로그램이 식물을 다 이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꽃만 인식을 해요.
그 올해는 꽃이 안 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저와 같은 수업 하지 마시고 6, 7월에 개화기 때 꽃 활짝 폈을 때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이 수업을 블렌디드 수업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대면 수업 때는 아이들이 직접 학교를 탐험하면서 식물을 조사하고 원격으로 이제 패들렛을 이용해서 식물 도감을 제작하는 수업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저는 이거를 과학 수업으로 융합해서 한 수업이지만 도덕 교과, 왜냐하면 협동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도덕 교과 또 생명 존중 교육, 범교과와도 융합하셔서 활용하실 수 있는 수업 도구가 되겠습니다. 수업 후에 이제 학생들이 식물도감 만드는 과정을 제가 녹화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녹화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활동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새롭게 알게 됐는지, 뭐가 즐거웠는지 말해줄 수 있는 우리 형섭이. AI 이름의 식물 이름을 알아보았다. 제라늄, 금계국생을 알아보았다. 우리도 이름을 불러주듯이 식물들에게도 이름을 불러줘야 되겠다. 야외 활동은 안전을 잘 지켜서 더 해보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식물도감은 혼자서는 새내기밖에 못하는데 여러 명이 수렴하니 많이 쓸 수 있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학교에는 꽃이 아주 많다. 형섭이는 선생님이 어제 들려줬던 시가 생각이 났나 봐요. 맞아요. 우리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꽃들도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아할 거야. 현석, 크게 천천히 읽어주세요. 활동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많은 꽃들의 특징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많은 꽃들의 특징도 더 알고 싶습니다. 찍어보고 살펴보는 활동도 흥미로웠습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많아져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활동으로 제가 조사한 제라늄 금계국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도 많은 식물 도감으로 더 알고 있는 것이 많아진 것 같아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더 해보고 싶은 활동이었습니다. 현서는 협동의 힘을 잘 말해줬어요. 맞아요. 내가 조사한 건 몇 가지가 안 되지만 다른 친구들이 조사한 거랑 협동해서 합치면 엄청 멋있고 풍부한 결과.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선생님들이 제가 대본을 줬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너무 아이들이 정말 제가 대본을 준 것처럼 잘 말을 해주어서 3학년이지만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인공지능을 넘어서 그런 협동의 가치까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개해드릴 수업 도구는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썸트렌드입니다.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직관적이어서 굉장히 수업 활용도가 높고 로그인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네이버처럼 구글처럼 이렇게 바로 검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 키워드를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굉장히 직관적인 분석 사이트고요.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날짜를 설정해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고 또 검색 채널, 블로그, 뉴스, 트위터 이렇게 채널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커뮤니티와 인스타는 유료 회원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거 없이도 충분히 제시된 3가지 채널만으로도 의미 있는 수업이 가능합니다. 또 가장 초등 수준에서 제일 활용도가 높을 기능이 긍부정 분석인데요. 검색어를 입력하시고 이 긍부정 메뉴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색하신 키워드에 대해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관련 키워드는 어떤 게 있는지 직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장애인 이해 교육을 할 때 이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57%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또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성어에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워드맵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썸트렌드 툴은요, 수학 교과와 굉장히 융합하기가 좋습니다. 데이터가 이제 수치랑 잘 나오기 때문에 학년별로 막대 그래프, 꺾은석 그래프, 원, 표 그래프 등 수업 학년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선생님께서 미리 수업하시고자 하는 검색어를 검색하셔서 이 검색 결과가 유의미한지, 부적절한 내용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들이랑 장애인 이 수업을 할 때 제가 사전 검색을 해보니 연관 검색어 제일 높은 순위에 BTS가 있는 거예요. 좀 너무 의아하잖아요. 왜 장애인을 검색했는데 BTS가 나오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트위터에서 장애인과 BTS가 같이 나온 그런 결과물이, 게시물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수업하셨을 때 이 결과는 의미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트위터 그 검색 채널을 삭제하시고 그 나머지 의미 있는 그 채널만 선정하셔서 수업을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간혹가다 결과에 욕설이라든지 좀 원색적인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예민하시다면 그런 것도 설계를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수학 교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의 수업과 재구성이 가능하니 이것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미래에 인공지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이제 제 질문으로 제가 풀어보았는데, 아이들에게 항상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 유튜브 영상 같이 한번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났다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에 앙케이트 같은 거 조사할 때 가장 갖고 싶은 거 써보라고 할 때 목소리가 갖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말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약간 대화가 많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느낌도 들어요. 소희 씨와 가족의 마음을 담아 비가진이 AI 기술로 목소리를 선물합니다. 뵙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어머니 한 번만 다시 읽으실게요. 그 자리에 가만히 오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꼭 올라가 보고 싶은 산 중 하나예요. 힘내세요. 우울해하지 말아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 저도 가족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소희 씨의 구강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성대 구조 이런 거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AI 학습을 통해 세상에 없던 그녀의 목소리가 탄생했습니다. 소희 씨는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주황색인가? 주황색. 그렇지. 엄마, 아빠, 오빠, 언니, 수빈이, 성진아, 들리나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엄마, 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어요. 언니, 어릴 때부터 농인 동생인 나를 창피해하지 않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세상에서 언니가 최고야. 우리 딸 수빈아,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엄마가 잘 들어주지 못해. 미안해. 변함없이 늘 사랑해, 수빈아. 우리 왕자님, 성진아. 엄마 곁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를 자랑해주고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고 아들 사랑해. 모두 고맙고 사랑해요. 수빈아, 앞으로 하고 싶은 말 들려줄게. 사랑해. 가족에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소희 씨의 마음. 마음을 담다. 선생님, 제가 왜 이 주제를 좋아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거를 수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12번, 13번도 더 봤을 거잖아요. 제가 제일 많이 봤잖아요. 근데 저는 볼 때마다도 약간 버튼이요. 볼 때마다 눈물이 많이 나는 영상인데, 네, 저는 인공지능 교육의 미래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했을 때 차가운 약간 로봇, 아니면 뭐 코딩 이런 게 아니라 뜨거운 인공지능, 마음이 있는 인공지능, 같이 나아가는 인공지능 교육으로 선생님이 저랑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아이들과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 아이디어를 한번 디자인해 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발표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음성이 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동시 더빙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강현입니다. 생명인 사람들, 특히 물체가 흑백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색을 구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생명인 사람들이 색을 구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를 구안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원리는 AI 센서를 통해 각 색깔의 파장을 분석하여 각 색깔마다 다른 소리를 들려주어 색을 구별하는 원리입니다. 눈으로 직접 색을 구별하지 않고 소리, 즉 청각을 통해서 구별하는 것입니다. 둘째 준비물 착용 방법은 구글의 스피커 기능과 AI 센서 기술을 합쳐서 구글의 AI 센서가 색 파장을 분석해 스피커로 소리를 들려줍니다. 착용 방법은 일반 안경과 같이 쓰고 전용 버튼을 누르면 장치가 시행됩니다. 참고로 7일 안에 충전 1번 이상 해야 합니다. 스피커는 안경 다리 쪽에 있고 잘 들리기 위해 귀와 가까이 위치합니다. 센서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개 있어요. 제가 생각한 인공지능 기술은 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AI 기술입니다. 정확히는 큰 질병을 가졌는데 병원에 갈 형편이 되지 않거나 자신을 간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환자를 위해 병원 등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AI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환자 주변을 지켜주는 간호인의 역할을 대신해서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 성별, 키와 몸무게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병명, 심각성, 병원에서 환자에게 해준 조언 등을 특정한 때에 필요한 데이터만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병이 심각해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내서 물을 투여하고 화장실 대변 닦는 일을 해줍니다. 또한 어려운 일들과 함께 환자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암 같은 질병 경우에는 처음에는 증상이 약했다가 심각해져나 재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증상의 심각성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원인을 잘 모르겠는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보내준 환자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슨 병인지 알아낼 수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에게는 여러 의학적인 지식들도 들어있어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되었거나 병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가진 병이 심각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인공지능에게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환자의 건강을 체크할 때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심각해진 것 같다면 병원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질병이 심각한 환자들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사람, 독거노인,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아기에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생님.
네, 아이들이 장애인, 사회적 약자, 그거를 생각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셨을까요? 네. 네,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과 학습한 후에 이제 학생들의 소감을 한번 적어서 제출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 눈 아프시니까 소리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이 사용법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인공지능의 10대 요건과 인공지능을 만들고 사용할 때 이 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배웠으니 앞으로는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를 더욱 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해질 기술, 물건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돌보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돕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던 것 같다. 앞으로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것들을 좋은 의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겠고, 이런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자세히 알게 되었다. 인공지능의 10대 요건을 알게 되어 올바른 인공지능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고, 인공지능의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주변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이 이 정도로 확산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했고, 기회가 있다면 앞 페이지에서 구상한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실행하여 더욱 깊게 탐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공지능에 대해 이렇게까지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더욱 유익하다고 생각되었다. 학생들의 소감을 읽어보면서 저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개념을 굉장히 잘 정리하였고, 또 소양적으로도 미래 인공지능 사회에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제 제언입니다. 앞에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이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또 체계적으로 다루어졌을 때 인공지능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일회성 수업보다는 조금은 투박하더라도, 조금은 단순하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다 다뤄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인공지능 교육 관련된 오토 드로우라던가 아니면 티처블 머신 같은 화려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너무 아이들한테도 새롭고 신선하다 보니까 이 도구에만 매몰이 돼서 선생님들이 가르치셔야 하는 그런 목적이 가끔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도구를 사용하시더라도 절대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내용 잊지 마시고 이 목적과 도구가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인공지능 자체를 지도하는 일은 초등 수준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강사를, 아무리 좋은 기자재를 이용해도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직접 개발하거나 코딩을 직접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다양한 주제로 이제 수업 도구로서 조금 의미 있게 재구성을 하셔서 확장적인 수업을 지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서 정보를 구하는지, 또 자료는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육계에 이런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이런 의미 있는 자리가 많이 생겨서 이런 연구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생님, 제가 그 자료 같이 드렸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첫 번째 제 메일 주소니까 여기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 또 이 수업 PPT 자료를 제가 공유 폴더를 만들어서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업 PPT 가져가시면 되고, 또 너무 어렵다 하시면은 인디스쿨에 이제 영재교육 들어가시면은 제가 프로젝트별로 이제 학습지, 수업 지도 이렇게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부분만 이렇게 쏙쏙 사용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정말 좋은 발표였어요. 네, 정말 사람의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업들 아이들이 들으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얼마나 달라질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